친절한 김 교수와 명랑한 이 부대가 함께하는 통일토 광화문 필토.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우리 이분님과 같이 요새 그 정부가 그 남북 협력 사업 하면서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산림협력 그렇죠. 분야에 대해서 네. 많이 얘기하고 네. 언젠가 찾아보니까 회담 기록도 보니까 올해치 보면 산림협력 분과는 2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임상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님, 이번에 우리 산림회담 대표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인사하시죠. 저는 산림청의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임상석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 네. 많은데요. 네. 그 일단 기습 질문 한번 준비된 거 말고 네. 그 제가 요새 교육 다니다 보니까 그 북한에 도시락 싸갖고 가서 나무 심으러 언제 가냐고 막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아요. 네. 진짜 언제 갑니까 저희?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희망찬 네. 메시지를. 네. 저희가 그 북한하고 산림협력 고민하면서 일단 우리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듣기에도 우리가 산림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빨리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나요? 그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했다는 말도 맞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림이 황폐화 됐었는데 이걸 완전하게 복구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구나. 대단하네요. 오늘 대단한 일이네요. 처음 듣네요, 그 얘기도 진짜. 산림이 훼손돼 가지고 완벽하게 복구한 나라는 아마 없는 걸로 대한민국 말고는 없는 걸로. 심지어 저희는 전쟁까지 그 이후에 했는데도 그래요.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겪으면서 굉장히 황폐가 많이 됐었는데 그 단기간 내에 한 15년 만에 16년 만에 한 214만 헥타르를 복구를 16년이요? 예, 16년 동안. 북한도 그렇게 빨리 했나요? 북한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럼 지금 현재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실태는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한 1200만 헥타르가 북한의 국토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900만 헥타르 정도가 산림. 비율이 되게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산림 차지하고 비율이. 있네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84만 헥타르 정도가 황폐화됐다라고 저희들이 위성연상 분석을 2008년도에 해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산을 과거랑 비교해보면. 그래서 284만 헥타르 중에서 산림으로 시급하게 복구해야 될 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190만 헥타르 정도를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럼 황폐화됐다는 게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나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경사도가 급한데 나무가 서 있지 않고 다른 농사용으로 지금 개간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나무가 심겨지지 않고 이제 초본류 정도만 있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초본류 단계를 지나서 이제 흙이라든지 토사가 계속 흘러나와서 사막화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 3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개간산지, 무림목지, 황폐지. 국장님 너무 어려워요. 전문 용어가. 국장님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처음에 통일부 입구에서 금강산 가봤을 때는 우리 남고성 지역은 엄청 겨울에도 푸르렀는데 딱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붉은 민둥산이 펼쳐졌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2003, 2004년도. 근데 지금 제가 올해 금강산을 여러 번 오갔었는데요. 지금 북고성 지역도 엄청 푸르른 거예요. 나무도 많이 심고 꽤 울창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북한에도 뭔가 산림 분야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도 올해 8월 8일 날 금강산 지역에 산림병해충 방제 공동 조사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과거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에 비해서 나름대로 금강산 지역은 잘 보존이 돼 있는 것처럼 저희 느껴졌고요. 관리도 신경 써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경계로부터 금강산 지역까지 가는 그 도로 양쪽 측면에는 뭐 푸른색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듬성듬성. 초본류 종류, 풀 종류만 있고 이제 숲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각적으로는 초록색이지만 저희가 말할 땐 진정한 산림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수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과 전문가의 눈이 또 다르군요. 우리는 같이 지나가도 묘목을 많이 심었나 보다 했는데 그냥 나무다 싶은데 나무가 아니라 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어쨌든 북한도 기울이고 있을 텐데 최근에 당국청에서 막 김정은 위원장 식수하는 사진도 노동신문에 자주 나오고요.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산림을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산림 복구 전투라는 용어를 쓰는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산림과학대학이 대학이 생긴 게 2017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2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그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에 산림학과를 설치를 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또 해외 국제 세미나 같은데도 그 북측의 그 과학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을 습득하려는 것부터 해서 각종 그 표현되는 복구 전투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 10월에 산림분과 회담에 대표로 참석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때 마침 풀단이랑 함께 올라가서 네, 네, 네. 국장님께서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정말 단어 하나, 문구 하나 공동보도문을 조율하는데 많이 애를 쓰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쪽에 수석 대표하고 대표 한 명하고 나머지 대표 한 명하고 있는데, 양쪽 수석 대표하고 대표 한 분이 이제 산림 총국에서 나오신,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이 나오신. 처음에는 약간 좀 눈빛이 서먹서먹하고 했는데 이 얘기를 대표끼리 회의도 해보고 또 해보니까 굉장히 동업자로서의 그 느낌 같은 거, 눈빛, 동업자 눈빛, 눈빛, 뭐 축구 선수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상대편이라도 태클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제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동업자 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좀 느꼈습니다. 이심전심. 네, 이심전심. 근데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양매장에. 그래서 이제 뭐 현대화나 그런 게 이제 자재 지원이나 이런 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얘기들도 회담 때 많이 좀 나오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묘장 현대화가 한 큰 합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양묘장 현대화 규모를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대표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규모의 양묘장 현대화를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양묘장 현대화를 얘기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정도면은 너무 과도한 수치라는 걸 바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약간 좀 그쪽 대표가 뜨아해하면서 뭐 잘 알겠지만 조림이라는 게 심어가지고 100% 다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분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산림협력을 비롯해서 사실은 모든 분야의 남북 간의 이런 현안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또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제재 부분인데 산림협력의 의의와 성과, 이게 또 우리 북한 주민의 민생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한에 서로 협력이 되는 윈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큰 거부터 작은 거 말씀드려요. 기후변화하면은 뭐 황폐화된 산림보다 나무가 있는 산림이 훨씬 탄소 흡수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지구적인 차원에서 황폐화 산림보다 그 탄소 흡수 능력이 많은 산림을 갖게 되면 기후변화에도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결국 전 지구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예, 소나무 재산충병인데 요번에 2차 회담 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소나무 재산충병은 소나무에만 걸린 병인데 걸리면 100% 다 죽는 병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어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만 그거를 성공적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도 좀 자랑할 만한. 진짜 오늘 새로운 우리 얘기 많이 산림청 박수를 많이 우리 뭐든지 하면 1등을 하네요. 산림 분야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북측에도 재산충병이 있는데 그게 남측에 있는 재산충이 북측으로 나면 소나무에 대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접경지역 그런 거를 가릴 수가 없는, 그 매개충이 또 솔수염 하늘소, 하늘소 종류가 몸에다가 재산충을 싣고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 인위적인 물리적인 장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측 지역만 방제를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에는 휴전선이 없으니까. 그 벌레는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고성 산불이 크게 맞다. 우리 남측 지역에 500헥타르가 탔습니다.
근데 500헥타르가 운동장, 축구장 한 500개 정도 되는 면적이면 굉장히 크죠. 축구장 500개. 근데 그게 출발이 DMZ 북쪽에서부터 시작돼가 넘어온 산불이었습니다. 저희 만약에 그 공동으로 산불 진화가 가능하다면 저희 산불 진화 헬기가 DMZ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끌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불이 넘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 겁니다. 넘어야지 저희가 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지역 내에서만 진화가 가능하니까. 불이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불아 빨리 와라 끄게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밖에. 근데 이때 넘어올 때는 이제 막 불이 그렇죠. 커지고 초기에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림을 보호하고 같이 하고 하는 게 양 국가 간에 굉장히 상호 호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단순히 그냥 양묘장, 뭐 나무 심기 이 정도 수준의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남북 산림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지구적인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되게 실질적인 이득이 많네요. 저희들은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묘목이라든지 이걸 전량 다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초기에는 저희가 지원을 협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북측에서 자생적으로 키워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부장님 최근에 남북 산림 협력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시는 소외나 개인적인 뭐 느낌, 개인적인 보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이걸 하면서 굉장히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조금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 서 계신 겁니다. 굉장히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의 어떤 지금 상황에.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통일이라는 게 비단 산림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 분야, 또 일자리 창출, 젊은 사람들의 뭐 진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뭐 산만 녹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말씀한 일자리라든지 또 관련된 물품과 관련된 뭐 제조업이라든지 또 기술자들의 엔지니어 같은 그런 분들의 또 많은 일자리라든지 뭐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에는 휴전선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산에는 아직 휴전선이 있잖아요. 철책선이 그렇죠. 철책선이 있죠. 강은 이렇게 우리가 좀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백두대간 항상 생각하면 그 고성에서 그 북한 넘어가는 쪽에 거기에 막 하늘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끔 했었거든요. 예, 거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근데 뭐 그렇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협력이 돼서 좀 길이 열리고 그럼 진짜 백두대간 트레킹 그런 것도 상상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장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또 뭐 통일부 장차관님도 공식 석상에서 기회 있으실 때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뭐 굉장히 모범적으로 협력을 통일부하고 산림청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회의 같은 거 준비도 잘하고 회담 준비도 잘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한 해였고 앞으로 빨리 좀 백두산 관리소장 해봤으면 좋겠다. 이미 선정하셨네요. 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